것 같아서 선생님 최대한 쉬지 않고 진도 나가볼게요. 휴가 하나보다 나가겠어. 자, 지질시대 2번 들어가 볼게요. 2번 지질시대 화석으로 알려낸 지질시대에 있습니다. 화석. 네. 자, 책 보세요. 책 10페이지. 책 10페이지. 자, 화석. 과거에 살았던 생물의 유해나 흔적 줄지세요. 유해, 흔적. 유해는 그냥 몸이고요. 흔적은 그 밑에 보세요. 흔적은 발자국이나 바로 밑에 얘가 있어요. 발자국도 흔적이고요. 기어다니는 흔적. 그 다음에 생물이 이렇게 뚫었어. 뭔가를 뚫었어. 아니면 뭐 긁었어. 그런 것들 다 된다고요. 그런 것들도 화석인 거예요. 자, 밑에 화석 생성 과정 한번 보세요. 자, 유해나 흔적이 땅속에 묻히고 그 위에 퇴적물이 쌓여서 오랜 시간이 지나면 화석이 되고, 근데 이제 쌓였으니까 안 보일 거 아니야. 그래서 지층이 올라와. 그게 융기야, 융기. 아니면 이렇게 쌓여 있는데 깎였어. 침식이야. 그래서 화석이 드러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화석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세요. 화석의 종류는 시상화석과 표준화석이 있어요. 시상화석은 줄쳐봐. 환경을 알려준대. 그 지층이 만들었을 때 당시에 환경을 알려줘요. 그 다음에 표준 화석은 그 지층이 생성된 시기를 알려줘요. 시기. 그래서 그 시상화석을 보면 특정한 환경에서 살기 때문에 분포 면적이 그 지역만 돼야 돼. 만약에 갯벌에서 사는 애는 갯벌에서만 살아야 되잖아. 아무 데나 살면 안 되잖아. 그래서 분포 지역은 좁고 대신 생존 기간이 길고요. 표준화석은 시기를 알려주니까 그 시기에만 살아야 돼. 그때만 살아야 되니까 특정 시기에 생존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생존 기간은 짧은 대신에 그 시기를 대표해야 되니까 분포 지역이 넓어요. 됐어요? 그래서 옆에 그래프 확인해 보세요. 아, 이렇게 되는구나. 자, 시상화석의 대표적인 예 한번 보세요. 고사리, 산호, 조개. 지금도 있잖아요. 지금도. 고사리는 따뜻하고 습한 지역에 살고요. 산호는 따뜻하고 얕은 바다. 너네 왜 그 스노클링 같은 거 하러 갈 때 이런 거 많이 보잖아요. 그 다음에 조개도 따뜻하고 얕은 바다에서 많이 살죠. 갯벌에도 살고요. 근데 표준화석 보세요. 우리가 연대까지 못 봤던 거야. 삼엽충, 갑주어, 완종류, 그쵸? 이런 거 못 봤어요. 그 다음에 암모나이트, 공룡 못 봤고요. 화폐석, 매머드 못 본 애들이에요. 알았죠? 그래서 시상화석은 지금도 살아있어요. 그런 애들이. 예, 생존 기간이 그만큼 길고요. 표준화석은 그 시대에만 살아야 되니까 내가 못 봤던 거.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화석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 그 밑에 보세요. 환경, 이런 게 있으면 어떤 환경이다 라고 알 수 있고요. 옆으로 와서 11페이지 생성 시기, 표준화석에서 생성 시기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진화 과정도 알고 있어. 왜냐면 옛날에 말이 5개였어. 손이 발가락 손가락 5개였어. 이 가락이 5개였어. 근데 얘네들이 점점점 합쳐져서 하나로 됐다 뭐 이런 식으로 다 알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진화 과정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대륙 이동 봐보세요. 그거. 멀리 떨어져 있는 화석을 비교해서 옛날에 떨어져 있었는데 아니면 같이 있었는데 떨어졌다 뭐 이런 식으로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과거에 바다였는지 육지였는지 그런 것도 알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세요. 삼엽충, 완종류, 갑주어, 방추충, 암모나이트, 화폐석, 산호, 조개 다 바다에 살았던 거고요. 옆에 보세요. 공룡, 매머드가 약간 마모스처럼 생기네. 고사리, 소철, 그 다음에 뭐 참나무 이런 것들은 육지래요. 그렇대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기후 한번 보세요. 기후에 민감한 생물종의 분포를 통해서 과거에 뭐 따뜻했다, 추웠다 뭐 이런 거 할 수 있대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꽃가루 화석이라든가 유공충 화석을 통해서 그때 당시에 뭐 기후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그 밑에 해석하는 게 나와 있는데 A, B, C 화석이 있고요. A 화석에 삼엽충 있는 거 보고 아 이건 바다였네 이렇게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옆에 그게 고사리 같지 않냐? 아닌가? 아무튼 뭐 그렇대요. 잘 모르겠네요. 고사리 아닌 것 같고. 아무튼 A는 삼엽충이 산호 같기도 하고 몰랐다. 그치? A는 삼엽충이 산호네. 산호. 책에 산호라고 나왔네. 산호하고 삼엽충이니까 바다였고 산호가 있으니까 따뜻하고 얕았겠구나.
자, B는 공룡 있어요. 아, 중생대 만들었고 얘 육지에 사는 애니까 육지였구나. C는 고사리니까 따뜻하고 습한 지역이겠구나 라고 할 수 있대요. 이렇게 환경을 알 수 있대요. 됐죠? 자, 이제 지질시대 갑니다. 여기가 본 게임이야. 자, 지구 탄생 거기 45.67인데요. 46억 년 전으로 그냥 외웁니다. 46억 년 전으로 그냥 외웁니다. 46. 그 다음에 5.4, 2.5 외웁니다. 5.4억 년 전, 2.5억 년 전. 자, 성칸브리아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외우세요. 선고중신. 선고중신이야. 46억 년 전부터 5.4까지를 성칸브리아대. 5.4에서 2.5 사이를 고생대. 2.5에서 0.6 사이를 중생대. 0.6에서 현재까지를 신생대라고 해요. 자, 지질시대 구분하는 기준 줄쳐봐. 표준화석을 통해서 시대 알려주는 거. 자, 줄쳐. 생물계가 급격히 변했다라든가 뭔가 멸종하고 새로 생겼다라든가 부정합이라든가 같은 대규모 지각변동을 기준으로 나눠본대요. 그래서 일단 4개로 나왔어요. 성칸브리아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성칸브리아 한번 보세요. 너무 오래되고 그 옛날에는 거의 세포로 존재했을 거잖아. 딱딱한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화석이 별로 발견되지 않아요. 화석이 발견돼 어떻게 나누지? 뭐 흔적이 없는데 어떻게 나눠? 그래서 화석이 거의 발견되지 않는데요. 왜요? 일단 개체수도 적었고 그 다음에 달달한 골격도 없었고 오랜 세월이 지나서 남아있기 어렵고 그래서 그래도 좀 화석이 발견되는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를 기준으로 해서 나눈대요. 괜찮죠? 자, 그래서 그 밑에 지질시대의 상대적 길이에서 성칸브리아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그래서 거기 성칸브리아대 줄 치시고 거기 써있어요. 빨간 글씨. 화석과 지층에 대한 정보가 불확실하거나 부족하기 때문에 좀 나누기가 어려웠다 이 말이야. 됐어요? 됐어요? 자, 그래서 옆에 보충 설명 좀 잠깐만 읽어봐. 자, 위에 과거 대륙의 분포 변화, 그 다음에 부정합, 성칸브리아대, 그 다음에 그 밑에 지질시대의 상대적인 길이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우리는 12페이지 풀어볼게요. 12페이지. 됐어? 뭐 나쁘진 않지. 뭐 이런 게 있다. 일단 우리는 여기서 선고 중심만 외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2페이지 한번 풀어볼 거고요. 잠깐만요. 요거 선생님이 이거 한번 끊었다가 하려고. 12페이지 풀어보고요. 자, 13페이지 잠깐 가볼게요. 13, 14 같이 갈게요. 13페이지 한번 보세요. 성칸브리아대 거기 줄만 치자 먼저. 13페이지 성칸브리아대 첫 번째 환경 보세요. 환경 생물 있고요. 바다 생물, 육지 생물이 있는데 자, 환경. 자, 거기 추쳐봐. 비교적 온난, 따뜻했지만 여러 차례 빙하기가 있었대요. 빙하기. 그리고 거기 보면 지각 변동도 많이 받았고 발견되는 회석이 매우 적어서 끝에 부분에 정확하게 알기 어려워요. 자, 발견되는 화석이 매우 드물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점 출처. 바다에서 최초의 생물이 출현은 했어. 출현. 그리고 강한 자외선이 바다 속에는 닿지 않아서 그러니까 바다 밖은 다 탔어. 없어. 다 타. 지금도 봐봐. 얘들아. 지금도 자외선 야 우리 대기권에서 배웠다.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그치? 생각나지? 성층권에 뭐 있어? 오존층 있어. 그래서 자외선 차단해줘서 우리가 육지에서 한다고 그랬어. 그 옛날에는 오존층이 없었다고요. 야 지금 오존층 있어도 40도 넘어 이게 다 탈 것 같고 막 안 뜨거 이러는데 빨리 뛰어가는데 그치? 그 옛날에는 엄청 그냥 다 탔겠지. 그래서 육지에 생물이 없었어. 다 바닷속에 났어. 됐어요? 자, 그러면 밑에 봐봐. 바다. 줄쳐봐 이제. 최초의 광합성 생물인 남세균 출현했대. 최초의 바다 남세균이라는 애가 있어요. 얘가 광합성을 했기 때문에 바로 밑에 산소를 방출해줬어요. 그리고 초기에는 단세포, 세포 하나짜리, 말기에는 다세포가 출현은 했어요. 출현은 했고요. 그 다음에 화살표 줄쳐봐. 스트로마톨라이트가 형성됐고
에디아카라 동물군 화석을 형성했대. 이게 두 개가 대표적인 거야. 선생님 세포밖에 없었다면서요? 네, 세포밖에 없어서 얘들아 옆에 그림 봐봐. 보충 설명 쪽에 그림 두 번째 거 봐봐. 성캄브리아 시대의 화석 스트로마톨라이트라고 했어요. 남세균의 점액질에 모래나 진흙과 같은 부유물이 달라붙어서 만들어진 퇴적 구조로 가장 오래된 생물의 흔적이래. 얘 화석 아니고 흔적이래. 그 다음에 두 번째 에디아카라 동물군 보시면 약 6억 년 전에 생성된 6억 년 전이래 얘들아. 그러니까 고생대 바로 전 조금 전 고생대가 5.6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6억 년이면 조금 더 가야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 전에는 솔직히 거의 없고 그래서 거기 그때 그래서 여기 에디아카라 언덕에서 발견된 무척추 동물이 해파리. 우리 요새 해파리 날아다니지? 그 날아다니는 게 아니라 바닷속에 있지 그거. 그 다음에 뭐 해면동물 등 골격이나 껍데기가 없는 다세포 화석군을 그냥 얘기한대. 이거 억지로 찾아낸 거 요 두 가지 정도 있다 이거. 괜찮지? 그럼 다시 위로 가. 자, 그래서 육지 한번 보세요. 육지에 생물 출현할 수 없었어요. 거기 줄 쳐보자. 빨간 글씨. 아니 그 쬐그만 글씨. 초기에는 대기 중에 산소가 거의 없었고 오존층이 없어서 강한 자외선 때문에 육지에 살 수가 없었대. 그 다음에 고생대 갑니다. 초기에는 대체로 온난 말기에 빙하기 있었고요. 수륙 부분 보세요. 말기 동그라미 치시고요. 하나의 초대륙인 판게아 있었어요. 말기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그리고 그 쬐그만 글씨. 얕은 바다의 면적이 감소했고요. 기후가 급격히 변해 한 덩어리로 되면서 급격히 변해서 생물종과 개체수가 크게 감소했어요. 가로 치세요. 대멸종 하나 쓰세요. 생물종과 개체수가 크게 감소했다. 가로치고 대멸종 하나 쓰세요. 얘가 제일 큰 멸종이고요. 이때 멸종된 이 생물들이 화석이 돼서 지금 우리가 그걸 써요. 화석 연료로 뭐? 휘발유. 우리 원유 사오잖아. 지금 전쟁 나서 제대로 못 사오긴 하지만 그거 사오잖아. 이때 만들어진 거야. 이때 대멸종 때문에 만들어진 거야. 그래서 사실 다시 선생님 석유 못 만들어. 그래서 못 만들어요. 이거 몇 억 년 지나요. 이렇게. 어떻게 만들어 이걸? 뭐 기술력에 의해서 만들 수는 있긴 하겠지만 네, 안 만들어요. 파는 게 더 싸서.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세요. 초기에 고생대 초기는 생물종의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대요. 폭발적으로 많아졌고 그 다음에 이제 남세균이 기습 광합성을 할 테니까 산소의 농도가 증가하면서 자, 중기 동그라미 육상식물, 그러니까 육상생물 출현. 중기가 육상이야. 그전에는 바다에 살았어 다. 왜? 대기 중에 인체 오존층 나왔대. 인체 오존층이 만들어졌어. 그러니까 처음에 지구는 산소 안 갖고 있어. 그러니까 없었어. 오존층이 형성되고 이제 자외선이 조금 차단됐어. 그 다음에 말기에는 끝에 부분에 대멸종. 그래서 바다에 있었던 애가 누구냐면 삼엽충, 방추충, 완정류 필서, 그 다음에 어류인 갑주어가 번성했고요. 앞에 거는 무척추 동물인데 어류부터 척추 동물이야. 그 다음에 육지에는 양서류, 곤충, 양치식물인 고사리, 고생대 고사리아이 번성했고 그 다음에 거기까지 번성에다가 슬러시 하네. 슬래시 번성에다 이렇게 하고 끝에 부분에 출현이 있어. 번성했다와 출현했다는 달라. 번성은 그 전에 먼저 출현을 해야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번성하잖아. 이해됐어요? 그래서 봐봐 여기 번성했고 그 다음에 파충류와 거시 식물이 출현해서 그 다음에 번성하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 고생대에 출현을 했잖아. 그러니까 중생대에 번성. 이해됐어? 그러면 중생대에 번성, 그러니까 출현하는 애는 어디서 번성하겠어? 그 다음이 신생대에서 번성하는 거야. 출현과 번성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알죠? 자, 그 다음에 밑으로 와서 중생대 또 줄 쳐볼게요. 줄만 치고 선생님이 이거 쓸 시간 줄게요. 이거 써야 돼요. 중생대 거기 기후 빙하기 없었어요. 여기 빙하기가 없었어요.
빙하기면 선생님 얼어 뒤지지 않아요? 아니요. 10도. 지구가 지금 한 15도 정도 하거든요. 평균 기온이. 10도 아래로 내려가는 걸 빙하기라고 해요. 빙하기 때는 문제가 뭐냐면 식물이 제대로 자라지를 못해요. 그럼 식물이 못 자라면 열매 같은 게 없잖아요. 식물이 못 자라면 그럼 초식동물이 다 죽어요. 초식동물이 다 죽으면 이제 누구 죽기 시작해? 육식동물 죽죠. 그래서 빙하기 때는 생물이 좀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아예 꽁꽁 어는 게 아니라. 이해됐어요? 자, 빙하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온난했어요. 왜냐하면 그 밑에 보세요. 조금만 보시면 화산 활동으로 인해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해서 온실 효과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따뜻했다. 수륙 분포 초기에 이제 아까 한 덩어리였던 판게아가 나누어지고요. 이때 대서양, 인도양이 만들어지고요. 인도가 분리되어 북상했대요. 그럼 인도는 어디에 있었다는 거야? 밑에 남반구에 있었는데 얘가 이제 분리되면서 위로 올라가고 지금 어디에 있어? 북반구 있잖아. 우리 옆 동네. 옆 동네는 그렇고 동남아? 요 정도? 됐어? 그 다음에 생물 보세요. 서식지의 다양한 증가로 고생대 말의 대멸종에서 살아남은 생물들도 번성했고 새로운 종류도 나왔고 말기에 출처가 공룡 암모나이트가 번성했지만 이때도 대멸종이 있었어요. 이때는 소행성이 충돌했거나 화산 폭발로 인해서 추정하는 거지 확실하진 않아요. 그렇대요. 일단 선생님이 다시 한번 할 거긴 한데 그 다음에 바다에서 암모나이트 그 다음에 육지에서 공룡, 거시식물 번성했고 뭐 그렇대. 그 다음에 거기 봐봐. 거기 또 짝대기 하나 그거 원시 포유류 출현해서 바로 전에 이렇게 짝대기 그거 거기까지는 번성했고 원시 포유류가 출현을 한 거예요. 괜찮지? 한 장 넘겨. 이제 신생대까지 하고 선생님이 쉬었다. 신생대까지만 가. 신생대 갑니다. 초기에 대체로 온난 말기에 출치세요. 빙하기하고 간빙기가 반복됐어요. 빙하기하고 간빙기가 반복됐어요. 4번의 빙하기, 3번의 간빙기 이렇게 써요. 4번 빙하기, 3번 간빙기. 자, 이때 히말라야 산맥, 알프스 산맥 만들어졌고요. 이때 지금처럼 그런 모양이 만들어졌대요. 오대륙 같은 거. 예, 괜찮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빙하기의 해수면이 낮아져 얕은 바다였던 곳이 육지로 드러나면서 생물이 여러 대륙으로 이동을 했고 넓은 초원을 이루었고 현재와 유사한 이렇게 됐고 자, 바다 줄지세요. 화폐석. 이게 화폐석이 뭐냐면 이걸로 돈처럼 썼어. 그 옛날에는 그래서 화폐석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육지는 매머드, 조류, 포유류, 속시식물이 번성 또 슬래시하고 말기에 인류 조성 출현. 괜찮죠? 그러니까 번성하고 출현을 조금 구분해야 되고 얘 다시 다 외워야 돼. 괜찮죠? 예. 이거를 서브노트 아까 그 몇 페이지였지? 175페이지인가? 예, 요거 서브 페이지 175페이지에다가 쓰세요. 쓰시면 되고 잠깐만요. 이거 영상 끄게. 여기까지. 잠깐 거기 밑에 봐봐. 시대별 평균 기온 보세요. 자, 보면 평균 기온이 한 10도에서 25도 그 사이였는데 빙하기쯤 되니까 한 15도 이렇게 뚝 저기 봐봐. 저기 10도 정도까지 떨어지죠. 빙하기. 근데 거기 중생대 한번 보세요. 선생님 중생대는 좀 떨어지긴 했는데 한 17도. 예, 그때 괜찮아. 우리 지구의 평균 기온을 15도로 보거든요. 지금 우리 지금 춥다고 안 하잖아요. 지금 더워서 난리긴 하지만. 아무튼 무슨 말인지 알았죠? 그거 좀 보시고요. 밑에 대멸종하고 생물 다양성 한번 보세요. 대멸종의 원인은 뭔가 환경이 급격하게 변했다. 뭔가 이상해. 그죠? 환경이 급격하게 변했고 그 다음에 거기 제목만 줄칠 거예요. 대륙 이동에 따라서 수륙 분포가 다르니까 갑자기 뭐 얕은 바다가 없어졌다 하면 깊은 바다로 가면 생물들 다 죽잖아요. 그쵸?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소행성이나 운석이 이렇게 충돌해서 지구가 불바다가 되지 않았을까? 화산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라고 추정을 하고 또는 햇빛이 차단돼서 또 너무 기온이 낮아지지 않았을까? 라고 표현을 하고 그 밑에 화산 폭발 방출된 화산재가 햇빛을 차단해서 기온이 내려가거나 또는 이산화탄소, 메테인 등 화산 기체가 대기로 유출돼서 산성비도 내리고 온실 효과 때문에 기온이 상승했고 그래서 대멸종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날씨가 추워도 안 돼, 더워도 안 돼,
그 다음에 뭔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뭔가 변화가 일어나서 대멸종이 일어났다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 서브노트에다가 13페이지, 14페이지를 정리해서 한번 써보세요. 대표 화석도 써보고 선생님을 한번 보고 정리할 거예요. 아셨죠? 네, 여기까지 일단 할 거고요. 자, 그래서 12페이지랑 쉬었다가 12페이지, 15페이지 뒤에 있는 뭐 한두 개만 문제 풀게요. 잠깐만 움직이지 마세요. 선생님 영상 좀 이렇게 끄고요. 네.